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바꾸고 또 기술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이 혁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이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번 박람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온오프라인 전시 그리고 미래혁신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전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적극적으로 이 혁신의 움직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개막식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박람회는 특별히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과 연계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이시죠? 요 개막식도 울산과 이원 중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은 시민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낸 이 혁신 성과를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과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곳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와 또 울산광역시청 광장 쓴돔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개 받으신 내빈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울에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방정균 시민사회 수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욱희 울산교육청 교육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윤난실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다시 서울로 와보겠습니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제안하신 분이시죠.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시죠. 주영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박람회 이름이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혁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작 그 형태를 콕 찝어보자 하면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에너지를 이번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개막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 혁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는 혁신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오늘의 개막식을 공식적으로 열어줄 개회사를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개회사 역시 서울과 울산을 순차적으로 오고 가며 청해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곳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회사를 청해 드릴 텐데요. 개회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장관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르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4년간의 정부 혁신 성과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될 정부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데 함께해 주신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님, 문명재 정부혁신 국민포럼 부대표님, 그리고 정선의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추진 성과 공유장인 2021 사회혁신 한마당과 연계하여 개최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참여를 공통점으로 하는 두 행사가 함께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지금 현장에 계시죠?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과 또 사회혁신 활동가분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박병석 의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박람회는 모두에 보셨듯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세웠고 그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함께한다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혁신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전문가와 부처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라든지 안전 환경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방향성,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1번가라든지 국민 디자인단, 열린 소통 포럼 등 국민분들께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도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민 참여 예산제 역시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개방하고 민간 주도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도 또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만 8천 개 수준이었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올해 확인해 봤더니 6만 3천 개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고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앱이라든지 코로나 맵 등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드는 데는 민간의 큰 역량이 발휘가 됐는데 그 민간의 역량 발휘되는 터전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제공했던 정보의 양이라든지 질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누적 민원 신청 발급 조회가 약 2억 4천만 건을 넘어선 정부 24는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고도화됐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알아서 먼저 안내해주는 생애주기 원스톱 패키지라든지 또 보조금 24 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라든지 상생지원금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민간 앱 등을 통해 먼저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더욱 많은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함께해온 정부 혁신의 결과는 결국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결과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한 것도 있지만, 혜택 제공을 한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하게 제공하되, 우리가 가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 과정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정보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 OECD 디지털 정보 평가에서도 1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부 혁신은 디지털과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국민 생활 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발전하고 활용해야 할 전자증명서, 모바일 증명서, 그리고 공공마이터 데이터 등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각종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메타버스 기반 업무 플랫폼 구축 등 합리적 의사소통과 유능한 정보를 위한 업무 환경 조성도 속도감 있게 정부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와 사회혁신 한마당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 함께하고 또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의 개회사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생중계로 만나 뵙게 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황정균 시민사회 수석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 윤난실 제도개혁비서관님, 그리고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 노옥혜 울산교육청 교육감님, 김덕순 울산 YWCA 이사장님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사회혁신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4년 반의 혁신 성과를 종합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와 사회혁신을 통해 도시 전환을 모색하는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역의 다양한 혁신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에서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혁신의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비전위원회, 민관협치회의, 지역
옴부ds만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하여 민관 소통의 핵심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사회혁신 담당관을 신설하고 광역시 최초 주민세를 전액 마을로 돌려주는 마을교부세 사업,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들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참여 민주주의로의 사회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울산에서 펼치는 사회혁신 한마당은 전국의 혁신 주체들과 울산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에 대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협업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시민의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꿈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서 마침내 사회혁신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혁신은 서로 만남으로 시작되고 소통으로 뜨거워져서 서로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을 통해 울산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함께 상상하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울산을 오고 가며 개회사를 청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혁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 두 행사를 위해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님이신데요. 네, 총리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직자와 사회 혁신가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와 사회 혁신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서울과 울산에서 동시에 열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혁신의 가치를 널리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님, 사회혁신 한마당 추진위원님,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신 전국의 사회혁신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제 일상 회복을 향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의 핵심이 바로 정부의 혁신에 있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해서 마스크 앱 탄생의 기반을 만들었고, 민간 카드사와 연계하여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국민비서 구비 앱을 통해서 꼼꼼하게 백신 접종을 안내했고, QR 체크를 통해서 신속한 역학 조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정부의 혁신 사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방역 성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성과는 또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땀이 되진 결과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국민과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
감염병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을 잡고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만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은 정부만의 혁신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잘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야단도 쳐 주십시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처럼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속에서 혁신으로 가는 더 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당부드렸던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직자로서의 협력과 협업을 아끼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과감하게 힘차게 펼쳐 나갑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서 혁신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 혁신과 지역사회 혁신 성과를 종합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의 목표를 두고 혁신을 추진해 왔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 혁신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분야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혁신 성과는 문명재 정부혁신 국민포럼 부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지역사회 혁신 성과는 정선혜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문명재 부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이 정부가 내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개회사에서 여러 가지 혁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처음 마련하고 매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민간협력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통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정부 신뢰도가 21로 2017년 대비 12단계 상승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역시 32로 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 20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고 OECD 공공 데이터 평가 종합 순위에서도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숫자로 딱 순위가 확 바뀌는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혁신의 결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각 역점 분야별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참여와 협력 관점에서 참여의 확대, 공동 생산, 지역사회 혁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대표님, 사실 이 정책 과정의 전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또 방법도 다양해졌고 또 문턱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참여의 확대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추고 국민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사례로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광화문 1번가가 이용자는 2019년에 4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4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혁신 제안톡을 통해 10,000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000여 건이 현재 숙성 중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94건이 이미 정책화되었습니다.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까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코로나19 마스크 앱 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등 청구 시에 서류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초로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등 참여 범위 확장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은 2019년도에 38개 사업에서 2022년도에 71개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 사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악 구급차 보강,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1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인공 눈물, 기저귀 등 생활 밀접 물품 총 12건의 채택 및 안전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12월 60년 만에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참여 관련 법률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니까 국민 참여가 확대된 것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 대표님 이번에는요 국민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요 공동 생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동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민의 아이디어와 국민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아서 창의성을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전한국 공모전과 리빙랩이 있습니다. 먼저 도전한국은 해결이 필요한 1,000여 개 국민 공모과제에 4,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앱 활용 QR코드 주문 플랫폼, 너치 효과를 활용한 소각 산불 예방 방안 등 2020년도 우수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환경미화원과 함께 야간에도 안전한 작업복,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사용 가능한 관광지 앱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화면과 같이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는 6만 5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개방된 공공데이터로 대학생이 개발하여 무료 배포한 코로나 맵, 민간 주도로 개발한 공적 마스크 앱 등이 국민 안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지역 자산화 사업 등은 지역사회 혁신 성과 보고 순서에서 종합하여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이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또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개발했던 코로나 맵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 서비스의 포용적 서비스, 서비스 통합, 디지털, 모바일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성과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부 대표님, 이 포용적 서비스 사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 보호하는 적극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위기 가구 아동 발굴 대응을 통해 2021년 109만 명을 발굴하고 44만 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대상 비대면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비대면 돌봄기기 총 3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1년 9월에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등 생활 밀접 서식 43종을 큰 글자로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조달은 약 4,700억 구매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음악 캐리어, 재난재해 임무 수행 소형 드론, 배낭 와이파이 등 혁신 제품 지정을 19년 66개에서 21년도에는 776개로 늘려서 혁신 기업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 통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 상속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도 44.7%에서 2021년도에는 65.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복 출산은 17년도 92.8%에서 21년도에는 99.9%로 거의 100%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 활용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혼란이 없고 편리한 통합 서비스를 받는 정부 24는 기관 구분 없이 경계 없이 한 곳에서 9만여 종 공공 서비스 안내와 1,3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있습니다. 160만여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발급 조회 인원 건수를 살펴보면 21년도에 약 2억 4천여 건이 됩니다. 정부 정책 정보 조회 건수는 약 2천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성공적인 통합형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모바일 관점에서 성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4, 국민비서와 같이 국민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를 살펴보면 300여 종 서비스 확인이 가능한 보조금 24는 21년 9월 말 기준 누적 185만 건이 이용되었습니다. 국민비서는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백신 접종 예약 정보 등 약 4천만 명이 2억 3천여만 건을 이용했습니다. 1,500여만 건 생활정보 알림 발송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전자증명과 모바일 신분증 발급으로 더욱 편리하지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종에 달하는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21년 약 150만 건이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20년 약 2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21년 6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구축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의 삶 속에 이 혁신이라는 게 정말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이 정부 24는 저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비서 구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참 편안하게 2차까지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좀 공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공공서비스 혁신이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혁신의 바탕에는 발빠른 행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적극 행정, 업무 효율화 그리고 균형 인사 혁신에 관한 성공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드린 혁신 성과들은 사실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에 정부는 19년도 8월 최초의 종합 규정인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상황에서 사실 더 빛을 발했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통한 진단키트 승인으로 하루 15,000명 대량 검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밖에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 98.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20개국 약 2만 명 기업인을 예외적으로 출입국을 지원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1km당 3분 20초에서 1분 27초로 이동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공무원 데이터 직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AI,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여비정산, 급여 지급, 자료 정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로 해결하였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경상북도의 소화전 주변 IoT 센서 설치를 통해서 24시간 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업무 자동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한 참전 유공자 등록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전산 입력하는 등 단순하고 반복된 업무를 대폭 감축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인사 관련 성과 보고입니다.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 고위직과 주요 보직의 여성 임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20년도에는 8.5%, 그리고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20년도에는 22.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 기본법을 통해서 청년 관련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청년으로 위촉직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옹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혁신 추진 성과 보고를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과 발표해주신 문명재 부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혁신 성과 보고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혁신 성과 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 정선혜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장 정선혜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참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뭐 정부 주도하에 개혁을 진행을 해왔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후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고용 불안을 겪고 양극화, 지역의 인구 감소와 같은 이 사회가 좀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와 시장만의 역할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각 지역의 이 지역사회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대표 성과들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 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지고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사회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육성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중심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를 확산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은 화면과 같이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은 춘천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제주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모두 6곳에 조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중 전주시에 마련된 소통협력 공간은 과거 선미촌이라고 불리던 원도심 내에 50여 년 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주민소통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옛 강원조달청을 세단장한 춘천소통협력 공간은 코로나 상황에도 누적 방문자가 11만 명을 기록해서 모두의 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협력 공간 공동 브랜드 커먼스필드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통협력 공간보다 작은 규모의 38개 유휴공간 역시 주민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천 문원 사랑방은 취약계층 이불빨래 지원, 공구 대여소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 공동체 허브 누구나는 지역 산행객 쉼터를 주민회의 공간, 학습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필요한 유휴 공간을 공동 매입하여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2건 총 57억을 대출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8건을 예비 선정하여 보증 및 대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목포시의 건맥 1897이 있습니다. 건맥 1897은 건해산물거리 조합원 100명이 건맥 1897이라는 마을 맥주집과 마을 호텔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오가지 않는 텅 빈 거리였던 건해산물거리는 활력을 되찾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 축제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제주도의 고요산책이 있습니다. 고요산책은 마을 호텔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는데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원도심 탐방 여행으로 제주 자연과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성과 사례로 19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총 10곳에 지역 단위의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화면과 같이 광주광역시의 영구 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대구광역시의 무장애 플랫폼, 강원도의 폐마스크 재활용, 충청남도의 해양 쓰레기의 변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청년센터 더숲,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광역시가 협업해서 노후화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요.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까지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3개 시도에 사회적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충청, 경상, 전북 3개 시도에 기금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사례는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하는 전국의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하는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간 지역 문제 모금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혁신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건맥 1897 요거를 보니까 목포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까지도 참 정말 멋진 일이지만 이 우수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 조성은 공간적,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혁신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정착시킨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 박람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 실패를 주제로 국내 최초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구, 대전, 강원, 전주 등 4개 지역 박람회를, 2020년부터는 온오프라인 연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실패 사례에서 제도전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지자체, 14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계 제도전 포럼을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우수한 혁신 사례 중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표 혁신 사례를 매년 선정하여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 경기 시흥시의 마을공동체 동네관리소, 20년 서울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21년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7대 중점 과제를 포함한 34개 지역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하였으며 2019년 첫 사업 이후 총 206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자체에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생활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마을 조성에 관한 사례입니다.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에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의 이주를 지원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청년 마을을 화면과 같이 18년에서 2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5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목포 괜찮아 마을, 서천 삶기술학교, 문경의 달빛 탐사대는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년 말 기준 1,652개의 마을 기업이 설립 운영 중입니다. 올해 선정한 우수 마을 기업 중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은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의성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을 유입하는 등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사업성과 성장 기반을 갖춘 모두의 마을 기업으로 목화송이 협동조합, 진해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 마을 등을 선정해서 마을 기업의 가치와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지역 문제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혁신 방안으로 과학기술 활용, 지역격차 완화, 시민 안정 확보 등 총 40여 개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과제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제주도의 부패 감귤 건조 처리 및 자원화 사례와 인천 미추홀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낮 시간 부설 주차장 공유 시스템 구축 사례가 있으며
지역 격차 완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례로는 외국인 통역 상담 앱 서비스 개발과 안전한 섬살이를 위한 선박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가 실현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 사례 발표해 주신 정선혜 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혁신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 많은 혁신 성과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슬로건이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인데 정부와 기업 또 지역사회, 국민들이 정말 함께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혁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혁신 박람회 국민 영상 공모전 그리고 지역 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출품작 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영상을 감상하고요. 또 그 영상을 직접 제작하신 분, 또 그곳에 출연하신 주인공분들, 또 그 사례를 직접 만든 공직자들을 모셔서 대화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순서 제목은 혁신저널 오늘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볼 텐데 첫 번째로 만나볼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체감하실 겁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직접 이뤄낸 혁신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노력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시장 상인들은 아이스팩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게다가 요즘은 비닐이 아닌 종이로 된 팩에 부속도물로 채운 아이스팩이 배송된다.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물이나 전분을 채운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폐기물 부담금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하여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을 장려한다. 환경부의 정부 혁신으로 나는 오늘 아이스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상 깊은 장면들도 참 많이 있었죠. 국민재난지원금부터 또 마을 돌봄 서비스, 또 아이스팩 재활용까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얼마나 애써 왔는가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신 국민 감독님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감독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아까 개회사 소개해드리고 박수만 드렸었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좀 더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자 영상의 제작자 그리고 출연자인 국민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3분이 나와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6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또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국민 감독님들과 차근차근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어떤 분과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김정래 씨에게 먼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장관님? 김정래 씨가 직접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영상이 나왔죠. 돌봄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어려울 때 직접 주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영상이 끝까지 좀 안 나와서 좀 아쉽고요. 일단은 제가 마을 돌봄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오늘 같이 온 우리 딸하고 또 이제 6살짜리 동생이 또 있습니다, 집에. 아무래도 학부모다 보니 아마 학부모님 다 공감 가실 거예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는 과정에 아직은 조금 신생 도시로서 그 수요에 비해서 마을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이러한 마을 돌봄을 기반으로 한 그 주민이 주도로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같은 이제 마을 학교,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과 이제 돌봄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 돌봄을 하면 더 활성화된 계기는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워크숍에서 이제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네. 정부에서 이런 기회가 또 생겼던 거였죠. 그러다 2020년에 이제 운영 기간이 지정되고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학교 수업이 단축되고 가장 일찍 문을 닫은 곳이 어디냐면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건 우리 주민이 물론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미처 대처가 안 돼서 공공기관이 문을 폐쇄가 됐지만 오히려 저희 주민들이 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들이 더 위축되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갈 곳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뭐 공공기관이 시설이 문 닫았으면 가장 가까운 우리 아파트에 돌봄센터를 전담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작년에 급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더욱 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내에 이런 돌봄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고 주민들의 동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공간 또 지하주차장까지 폐쇄 공간까지 다 찾아가지고 또 예산 마련 아마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최근에 우리 어린이 방송실까지 지하주차장에 만들면서 우리 네. 유튜브 영상 비디오도 찍고 있고 이제 공간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또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주민들 힘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지역사회와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좀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번 공모전에 좀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지만 코로나19 어려운 분야가 굉장히 많지만 특히 공공의 기능을 해왔던 학교라든지 그 학교에서 했던 방과 후 학교 등이 이제 다 문을 닫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생활할 데가 없는데 김정래 씨 말씀처럼 그걸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민간에서 직접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고 했던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걸 민간의 영역에 다 맡겨두지는 않고 실제 이제 교육부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투여하고 있고 네. 그걸 가능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이 하는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만은 다 못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김정래 씨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는데요. 이걸 할 때 실제로 우리 서윤 씨죠? 서윤 씨처럼 그 돌봄센터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옆에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따님이시죠? 네, 진짜 우리 딸입니다. 아, 따님이시죠?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때 실제 센터에서 생활할 때 어땠는지 그 어느 정도 만족도나 또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이 단축되면서 갈 곳이 진짜 없었는데 바로 집 앞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거기서 마을 소식지도 만들고 영상도 찍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예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예.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안 좋은 거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야.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굉장히, 예. 집에서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다행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우리 서윤 양처럼 아이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이 서비스를 활용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리드를 해줬다면 우리 공공 영역에서도 최대한 서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든든합니다. 자,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요 서비스뿐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참 많은 분들 힘겹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위기를 겪었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는데 작은 빛이 됐던 그 도움이 바로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장관님.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이 힘들었지만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분들이 힘들어서 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엊그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상생국민지원금이라 해서 전 국민은 다 못하더라도 재정의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이제 비중으로 98% 이상 이렇게 지급이 됐던데요. 작년에 지급을 할 때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소득이 또는 어느 분에게 얼만큼 지급하냐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 기반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국민분들에게 이게 지급을 하게 하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굉장히 막막하게 했었는데 네.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걸 해결했던 주인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아마 국내에 안 계시죠? 두 분이 현재 계신 곳하고 우리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이보람 서기관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LA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 업무를 하면서 많이 이제 느낀 바가 있었고 여기에 와서 이제 그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 미국에 계시는군요. 예, 우리 그 다음에 이필립 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행정안전부 이필립 기술서기관입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쪽을 담당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이제 오레곤 포틀랜드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기술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두 분인데 예,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국민분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할 때 실제 굉장히 막막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해결했던 두 분인데 우리 이보람 씨부터 어떻게 창안해서 이걸 지급하게 됐고 또 이필리 씨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이렇게 차례로 이보람 씨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보람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어느 부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부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가 그 관건이었는데요. 사업 계획을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짜야 될지부터 모두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온 건 이필립 씨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장관님. 예. 사실 업무가 확정된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정부가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카드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 민간이 협력해서 신청, 접수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정부 최초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조직은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걸 절감했고 협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혁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 국민분들에게 오시라 해서 현금으로 20만 원, 25만 원 드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그렇죠. 엄청난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이 두 분이 이걸 신속하게 지급하고 그리고 국민분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카드를 활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국민분들께서 한두 개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카드를 활용해서 신청도 하고 또 카드로 지급을 하고 물론 그걸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현금을 이제 지급한다든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했는데 실제로 이 카드 활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하니까 국민분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말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카드에 이렇게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차감이 돼서 크게 복잡할 것 없이 쉽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믿음직한 두 직원분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장관님 정말 든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 이런 보람이 있더라. 너무너무 이럴 때 뿌듯했다 하는 사례 있을까요? 제 이름이 보람인데요. 제 이름처럼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과정은 힘들었어도 지금 돌이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나 여기 있는 이불립서기관뿐이 아니고 저희 행정안전부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원팀이 돼서 네. 이 업무를 해결했던 그 과정들이 다 소중하게 남아 있고요. 또 그 결과 그래도 국내나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 보람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보람 서기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된 국가는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외신에서 보고 참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겪어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아이스팩 재활용 시스템 그것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직접 제안한 국민분들이 또 화상으로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고등학교 5학년 고현 안주희입니다. 와, 이번 국민 감독님들은 초등학생분들이네요. 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장관님 궁금한 예.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혁신 제안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두 분이 제안해서 그걸 또 필요한 일을 해서 너무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이디어도 좋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광화문 일본가에 그 혁신 제안 플랫폼이죠. 그 광화문 일본가에 우리 두 학생이 직접 제안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직접 제안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해주실래요? 아직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픈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조상이 때부터 살아온 이 짐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면 우리 후손들은 살 곳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하면 지구는 우리에게 2배, 3배로 돌려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예. 광화문 일본가에는 어떻게 제안을 하게 됐어요? 누가 도움을 줬나요? 아니면 직접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주희 어린이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제안하게 됐죠? 그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2달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예,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들은 특히 아이들이 물론 선생님과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출장 중이시죠? 기후변화 협약 대한민국에서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세계인들이 모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이제 목표인데요. 아이들이 이와 같이 솔선해서 옆에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제안의 다른 내용도 좋지만 이 두 학생에게 고맙기도 하고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미래가 또 기대가 되고 든든하죠. 네, 우리 멋진 영상 만들어준 고현 안주희 어린이 네, 고맙다는 마음 드리면서 저희가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사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연이야, 오늘 너희들한테 소개해줄 명품은 구찌 아니야. 구삐. 너네 구삐 알아? 구삐 몰라? 요즘 구삐 모르면은 잘 나간다 할 수 없어. 제대로 소개해줄게. 구삐는 24시간 널 위해 대기 중인 개인비서라고 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통일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세청, 경무청 등 서비스 기관이 8개나 된다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나도 구삐 덕분에 편하게 백신 맞았지. 토스, 카톡, 네이버, 문자 중 선택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넌 그냥 받기만 해. 구삐 너무 좋지 않니? 너 개인비서 갖는 기회 쉽지 않다. 개인비서 나도 가질 수 있는 거야. 너네도 다 가질 수 있어. 너네도 구삐 해. 말은 알려온나? 괜찮다, 괜찮아,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요 있네. 아이고 정말로 바빠 죽었구만. 뭘 그리 자꾸 그냥 오만 거 다 배주라고. 유문경입니다. 유격서 정신 절차 마이패스 파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번 영상들은 하나같이 정말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이었죠. 국민비서 굿비 영상을 제작하신 이혜리님이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장관님과 인사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동영상 재밌게 봤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저런 걸 잘 만드는데 특별히 또 잘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분들이 훨씬 편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한 것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만들 때 소감? 예. 우선 감사드립니다. 영상 만들 때 처음에 굿비를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가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 구찌가 있잖아요. 구찌와 어감이 비슷하다는 점을 빌어서 명품만큼 좋은 행정 서비스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 나오는 굿비 언니와 함께 열심히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활용도도 좋지만 실제로 국민분들에게 잘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실제 만들고 나서 어땠어요? 그걸 좀 보이고 나서 국민분들의 반응이랄까? 보고 나서 어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굿비를 잘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그런데 이제 찍고 나니까 상을 꼭 타고 싶었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예. 어떤 좀 효과라 할까? 예, 이 굿비가 역할, 그래 국민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데 좀 효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는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려고 굿비를 썼었고요. 그 뒤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굿비가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 알림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이제 굿비 국민비서를 만들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정부나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를 국민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들은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처음에는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그 중간 기간에 충분하게 그 백신 접종을 해야 될 날짜라든지 장소 등을 알려드리니까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고 네. 이번에 이제 국민지원금은 그냥 알린 것이 아니고 당신이 국민 여러분께서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주니까 실제로 국민분들께서는 큰 효용을 받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통범칙금이라든지 또 건강검진 날짜라든지 학생분들에게는 이제 장학금에 대한 안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약 38종 이상으로 정보 내용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정에서 네. 우리 이해 씨처럼 예쁘게 또는 재미있게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욱 편리한 국민비서 굿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앞으로 38가지 분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요 굿비 메시지를 이 꿰떡으로 자주 받아보고 있거든요. 참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자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었죠. 여객선 하이패스 영상에 출연하셨던 유문경 선생님 그리고 김기련 선생님을 온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두 분 지금 예. 통영에 계신 거죠? 예, 통영에 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신 것 같은데 실제처럼 하고 실제 같고요. 두 분이 부부이신가요? 어떤 관계이시죠? 저는 회장이고 이분은 말뿐이야 회장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너무 그러면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이번에 패스 이거 특히 이장님께서는 여객선 패스를 써보시니까 어떤 게 편리하다고 느끼셨나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패스를 이용을 하면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섬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신분증도 보여드리고 이래야 해야 되는데 IPS 등록하는 경우에는 얼굴만 내밀면은 모든 검사 승선하는 데는 용이하게 승선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 의원님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록할 때 번거롭거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등록할 때는 매 사무소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마을 이장에서 먼저 등록을 해갖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편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 IPS를 이용하면은 해우 시내 나들이에 의미하다는 안내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직접 우리 이장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사용도 하시고 또 사용 이외에 거기 마을 분들에게 공고도 해주시고 권유도 해서 이와 같이 여객선 패스 잘 이렇게 통용되도록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더 편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와, 예쁜 이렇게 피켓도 들어주시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국민 감독님들과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정래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부터 우리 딸과 함께 오는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저뿐만 아니라 고생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가 이거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그 홈페이지에 그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 주민들의 활동을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 문구가 굉장히 와닿아서 이 공모전에 참가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와 우리 주민들의 활동이 또 지역사회에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먼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래 선생님 혹시 지금 장관님과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장관님께 요구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희도 오늘 대표로 왔지만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아파트라는 마을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교사님, 네. 어머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마을 활동가들. 내년 혁신 박람회 할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숨은 공로자 분들이 여기 방청객에 좀 몇 분 더 와줬으면 하는 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일상 속에 있는 그 마을 활동가 분들이 더 좀 조명받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활동이 될수록 사기력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기를 어떻게 북돋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혁신이 공적인 영역, 정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와 같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가 분들이 이렇게 나서줘서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다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피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 또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공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민간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가 함께 힘을 합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혁신을 이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혁신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관님 오늘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조그만 제가 제 개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다 오신 분들 모범이 될 만한 이렇게 일들을 하셔서 수상의 기념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전달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먼저 우리 이혜리님 국민비서 굿비 관련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을돈보험 서비스 관련 영상을 만들어 주신 김정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예쁜 서윤 양.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서 할까요? 서서 말. 그럴까요? 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혁신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함께할 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는 아니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또 발표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부에서 또 지역에서 혁신 성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믿고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피켓 가지고 계시죠?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분을 더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보혁신 조직실장님, 그리고 정보혁신 국민포럼 대표 박정우님, 혁신 어벤져스 대표 김용섭님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피켓을 나눠 드릴 텐데요. 피켓 들어주시고 무대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혁신 그리고 국민 같이 하는 혁신으로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겠습니다. 중앙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혁신저널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국민 감독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혁신이 참 같이 해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정부가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직면하고 계신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방향을 잡고 또 실천을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간이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정부가 혼자 할 수도 없는 게 이 혁신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중앙행정기관 정보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디지털 정보혁신 유공, 그리고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시상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장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바로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 정보혁신평가 포상 수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호명되시는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장 농림축산식품부, 귀기관은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중앙행정기관 정보혁신평가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수치와 함께 포상금 1,5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교육부입니다. 표창장 교육부, 귀기관은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축하드립니다. 네, 국무총리 표창에는 수치와 함께 포상금 7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부문입니다. 대통령 표창 대구광역시. 표창장 대구광역시. 귀 기관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수취와 포상금 1,5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표창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기관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축하드립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부문 국무총리 표창에는 포상금 8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앙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디지털 정보혁신 유공 표창 수여입니다. 장관 표창 인사혁신처 전산주사 유중찬. 표창장 인사혁신서 전산수사 유중찬. 귀하는 디지털 정보혁신 추진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축하드립니다. 네, 중앙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입니다. 대통령상 질병관리청. 상장 대상 질병관리청. 위는 2021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상 대상에는 포상금 3천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 대통령상 행정안전부 보조금 24 운영팀입니다. 상장 금상 행정안전부. 위는 2021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상 금상에는 포상금 1,0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통령상 국세청입니다. 상장 국세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상 금상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통령상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입니다. 상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다음은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원 분야 시상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입니다.
상장 금상 행정안전부, 위는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상 금상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상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상 금상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입니다. 소방청입니다. 상장 소방청, 위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축하드립니다. 네, 국무총리상 은상으로 포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상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 기관은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부문에서 최고의 지식활동기관으로 선정됐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지식대상 부문 대통령상에는 상금 15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가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상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위 기관은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부문에서 최고의 지식활동기관으로 선정됐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15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이어서 국무총리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입니다. 상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 기관은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부문에서 최우수 지식활동기관으로 선정됐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12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시상을 도와주신 장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뤄낸 혁신은 이 혁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혁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반 동안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혁신을 이뤄낼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개막식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